안녕하세요, 빅먼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3월 17일 오늘 모사지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움직임부터 보실 텐데요. 다우지수가 0.89%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나스닥은 2.02%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일단 미국장 개장 전에 유럽에서 유로존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는데 0.5%로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이 좀 밀려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고 나서부터 또 급등이 좀 나와줬는데, 이렇게 됐으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내일 갭상승 출발할 거죠. 예,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면은 아침 단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금이, 예, 대부분 이제 몰리는 게 아니고, 여러 종목들로 분산되고 또 갭이 뜨게 됐었을 때 또 차익 실현 나오는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아침 초반에는 달려들기보다는 좀 관망하다가 지지가 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나온 이후에도 잘 버티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단타 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오후장, 금요일날 오후장에는 최근 시장이 또 불안감이 좀 많아요. 주말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보유하는 게 자체가 이제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초반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오히려 오후장 차익 실현 나오는 거는 일단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특징 테마 종목 또 그렇고요. 아침에 이제 볼만한 종목들도 대부분 요즘 다 비슷한 종목들이 좀 많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스타 대기업들이 있지만 로봇 회사다 해서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 투자하면서 거의 인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SBB테크 쪽에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SPG랑 SBB테크랑 둘 다 이제 감속기 관련된 회사인데, SPG는 좀 시간외로 좀 빠졌고요. 물론 단기 과열에 들어갈 수 있다 경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밀린 것도 있지만, 일단 SBB테크가 현대차 쪽으로 좀 기우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SPG가 좀 밀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뉴로메카 이 종목은 하나와 포스코 이쪽을 후보지로 두고 있다. 그리고 LG전자는 로보스타 쪽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로봇 관련주 쪽에서 이제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 SBB테크, 로보스타, 로보티즈, 유일로보틱스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 대부분 상승이 나왔어요. 시간외로 상승이 나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시간에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 테스트하러 올라갈지, 일단 갭이 떴기 때문에 아침 시가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요. 시가 자리 지지되는지 보고 따라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 SBB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인데 일단 갭이 크지 않으면은 노려볼 만한 자리긴 해요. 한번 단타로 노려볼 수 있는데 시간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좀 많이 뛸 거거든요. SBB테크가 좀 강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KPF를 보셔도 돼요. KPF는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SBB테크 지분 갖고 있어서 한번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SBB테크가 급등을 했었을 때 KPF도 좀 따라가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외로는 한번 좀 체크해 볼까요? KPF도 역시나 시간 외로 좀 상승이 나왔네요. 요 영향은 SBB테크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KPF도 보실 수 있고, 로보티즈 그리고 유일로보틱스까지 로봇 관련주 쪽으로 같이 엮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칩스법 기재 소위 통과 경제계 반도체 숨통이 트일 것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시간 외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로 간 종목과 또 주중에 장중에 올랐었던 종목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멀 멀티미디어, AT세미콘,
RS 오토메이션, 제주 반도체, 미래 반도체 요런 쪽들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물 멀티미디어는 시간으로 5.8% 정도 상승 나왔는데 기존에도 한번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이라서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예, 전일도 450억 정도 거래 대금이 터졌고, AT세미코는 거래 대금이 좀 별로 없습니다. 예, 이거는 뭐 시간으로 올랐지만 동전주기도 하고 역배열인데다가 거래 대금도 없어서 그냥 패스하셔도 될 것 같고, RS 오토메이션 이 종목도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전일 거래 대금 좀 터졌거든요. 시간외로 이 고점 자리 뚫어주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고점 뚫었을 때 단기 슈팅. 금요일 날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슈팅 나왔을 때는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제주 반도체 전일도 시세가 좀 나왔었고 거래 대금도 600억. 어느 정도 좀 잘 나왔습니다. 시간외로는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리고 미래 반도체 이 종목도 계속 윗골에 달고 있는데 21선 자리를 안착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상대 천나 상한가 자리 이런 자리는 아직 안 깨지고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수익 정도를 한번 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스페이스 X 국내에 자회사 설립한다. 한국 상륙을 초읽기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X 관련해서 위성 관련주로 몇 번 시세가 좀 나왔었던 종목들이 있는데 16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스페이스 X는 지난 8일 국내 스타링크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AP 위성, 킹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세트렉 아이 전형적인 위성 관련주들이죠. 이거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장주는 AP 위성입니다. 아직 여기 상한가 들어갔었던 자리 종가를 깨지 않고 있고요. 21선 자리를 이탈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반등했었을 때 저항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으로는 그렇게 크게 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해서 올라와서 이런 21선 자리 한 19,000원 정도 되겠네요. 이런 자리가 맞고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강한 거래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뚫어질 수 있는데, 거래량이 크지 않다 그러면은 19,000원 정도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도 못 가고 밀릴 수 있고요.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테크, 그리고 세트렉 아이 이 종목들 최근에 좀 저점을 좀 만들면서 지지를 하면서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이왕이면 대장주 보시는 게 좋겠죠. AP 위성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K 배터리 3사 모두 매달린 LFP 배터리 정체는 뭐냐? 그래서 삼성 SDI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LG 엔솔 그리고 SK까지 LFP 배터리의 개발에 뛰어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삼성 SDI 사장이 15일 정기주총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LFP 배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관심을 좀 받을 수 있다. 지금 요게 이제 이슈가 된다라기보다도 최근 시장에서 이제 많이 관심 받는 게 로봇,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며칠 안 됐고요. 그리고 배터리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관련주로는 포스코 케미칼, 자이글, M+, 첨보, EM+ 이런 종목들이 LFP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적인 면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신고가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고요. 시간 내로 그렇게 많이 안 밀렸습니다. 충분히 한번 더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자이글 단기 과열 구간이라서 조금 애매해요. 이거는 그냥 관망하시면 될 것 같고, M+ 그리고 첨보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기술적 반등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EM+는 여기 직전에 저항 자리였던 구간을 지지해서 반등할지, 투자 경고가 좀 들어가서 좀 아쉬워요. 여기 정고점 자리, 이런 시가 자리를 돌파했었을 때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하루 이틀 정도 그냥 횡보하다가 뚫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는 전일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약간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다른 쪽 관련주가 좀 가지 않을까 그랬었는데 포스코 관련주들이 좀 올랐었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홀딩스 추가적인 상승 나올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 무대서는 K바이오 기술 이전 분발한 불가, 이런 기사가 있는데, 다음 주에요, 바이오 유럽 스프링,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 여기 이제 빅파마들이 좀 많이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 기술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뭐 만든, 이런, 뭐 빅파마들이 이제 그런 걸 사주는 입장인, 뭐 대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중소기업이라서 거기에 대기업에 이제 기술을 이전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역할인데, 이제 영업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카나리아 바이오, 티움 바이오, 메드팩토, 한미약품, 샤페론,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카나리아 바이오, 지금 시세가 좋습니다. 아직 고점 자리에서 잘 안 밀리고 버텨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은 재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그리고 티움 바이오. 티움 바이오는 잠깐 좀 반짝해서 올라왔다가 좀 밀렸거든요.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매드팩토, 역시나 역별로 쭉 빠졌죠. 이런 종목들은 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미약품, 한미약품도 저점에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급등 나왔었던 종목들이기도 한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관심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일단 요건 좀 배제하시고, 샤페론 역시나 또 박스권 하단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튀어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그냥 카나리아 바이오, 이 종목만 일단 상승 이후에 좀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시세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시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버나잇보다는 단기 적으로 좀 단타 데이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눌리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금요일이고, 일단 미국 시장이 좀 급등 마감이라서 아마 시초가의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이라서 뭐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이후에 종목들이 잘 대응하시고 오후장에 차익 실현 나오는 거 대비하시고, 수익 나는 종목들은 일부 현금화 해 두시고 주말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